네, 장보는 남자 금요일 순서 위클리 핫3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리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였던 NEW 사명 변경 바로 했는데요. 주간 고점 기준으로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2위가 제일모직이었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10% 이상 올라가면서 한 주 한 3거래일 동안 24% 급등이 또 나왔고요. 오킨스 전자 역시도 26% 급등이 진행됐습니다. 자, 클릭수가 좋은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순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위는 KTB투자증권에서 나왔던 AD테크, 저평가된 반도체 회사라는 제목의 리포트이 1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11,000원 선에서 22,000원까지 거래일수로 한 10거래일 만에 10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자, 진성의 연구원이 이제 기업 탐방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썼는데요. 이 회사의 올해 예상 PER이 6배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자, 2위 바로 보시겠습니다. 2위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던 에이트세미콘입니다. 2015년도 유망주라는 제목, 턴어라운드가 뭔지 보여줘,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신한금융투자에서 올해 투자 유망한 시리즈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트세미콘을 이제 지목을 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IT 분야에서는 이 주목받을 키워드로 퀀텀.tv하고요, 애플워치, 전기차를 꼽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DDR4 관련주라든지 비메모리 관련,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미국의 4G, LTE 2차 투자 관련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가 인터넷 투자 모멘텀, 또 스마트폰 관련한 메탈 케이스, 또 오늘 급등세 나와주고 있는 무선 충전 테마류까지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 투자 유망주로 반도체 관련주인 에이트세미콘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서 선정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2013년도 말에 이 업체는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아이테스트하고요, 패키징 업체였던 세미텍이 합병된 회사입니다. 지난해 이 에이트세미콘의 분기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1분기에 3억이던 것이 2분기엔 7억까지 올랐고요. 지난 3분기에는 무려 60억으로 급신장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이보다 20% 성장한 1,800억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2배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투자 의견하고 이제 그 목표가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상반기 내내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위클리 핫3 3위 보겠습니다. CJENM입니다. 오늘 이제 올라가고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4, 5위 사업자보다는 돈을 못 버는 1위라는 제목으로 역시 KTB에서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좀 다소 애매한데요. 자,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CJENM이 국내 4위의 영화 배급사인 NEW가 작년에 이제 히트작이 없이도 매출 710억에다가 영업이익 100억을 낼 것으로 보여졌는데 CJENM 같은 경우는 이 영화 배급 쪽이 MS가 28%나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로는 MS상으로는 1위이고요. 매출이 2,279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10억이니까 지금 1등이 영업이익 110억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4위 같은 NEW도 한 영업이익 100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당히 좀 낮은 영업 마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공급자, 이 PP 관련 업체인 CU 미디어가 이제 IHQ로 해서 위에 상장하는 것 관련을 해서 CU 미디어가 MS가 3%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도 이제 영업이익이 138억 수준인데 역시 동 부분에서 MS 27%로 1위권인 CJENM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130억을 냈다라는 점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발상을 해보자면 CJENM 같은 경우가 비용만 잘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뭐 CU 미디어라든지 NEW의 마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영업이익이 과거 평균치 4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CJENM의 영화 배급 쪽이라든지 PP 쪽에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천성연구원은 CJENM PBR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으로 최근에 PBR이 0.9배 수준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라면서 목표주가 55,000원 매수 의견 냈습니다. 이 55,000원은 PBR로 봤을 때는 한 1.5배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ROE가 좀 따라주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1등 차지했던 AD 테크놀로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내용 보시면 이 업체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사물 인터넷 또 모바일 쪽에 들어가게 되는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매출이 SoC 쪽에서 영역 매출로 해서 한 80% 나왔던 상황인데, 이제 실제로는 완제품까지 양산하는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한 7대 3까지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AD 테크놀로지는 전체 반도체 설계 중에서 약 8에서 90%에 해당되는 공통 부분을 설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만의 이 TSMC 하고요.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또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다 할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단연 1위 업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제품 매출 증가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9% 증가한 123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순이익은 작년보다 9% 늘어난 11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순이익이 110억대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낼 당시에 PER로 보면 6배로 저평가됐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 화요일 종가로 봤을 때는 PER이 한 8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 후의 주주 구성도 보시면 지금 대주주가 36%, 그리고 벤처 쪽에서 한 15% 정도, 공모주가 22% 나왔던 상황이고, 이제 기타가 한 23%인데, 보호회수는 이 보시는 것처럼 벤처 캐피탈 쪽 40만 주 정도 상장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머지는 3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는 락으로 잠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수급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순위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새해 첫날, 개장 첫날이니만큼 한국투자에서 29일 날 제공되었던 이 2015년 주요 증시 일정 관련된 아이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일정 보시면 1월 22일입니다. 이번 달 22일 날은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실제로 양적 완화가 이제 실시될지의 여부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월말에는 이제 그리스의 조기 청선 관련한 불확실성에 좀 대비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에는 올 들어 첫 번째 FOMC가 이제 미국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는 13일 날 유로존에서 정상회담 열리고요. 2월 중에는 중국 후광통 한도 소진 관련해서 2차 증액이 나올지, 또 얼마 정도 나온 다음에 얼마 정도까지 나올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이슈들 나오고요. 중국의 양회, 이 전인대와 정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6월 달에 오페크에서 정기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유가 문제가 상당히 시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 A주가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벤트도 이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중에는 아마 4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증시에서는 우리 증시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가 되게 되고요.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관련해서는 대북관계, 남북관계 개선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 달에는 중국의 후광통 후속으로 해서 선전 증시죠. 이제 신천하고 홍콩 쪽에 거래소 교체 매매가 또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중국 중추절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에는 연결되면서 중국의 국경절 연휴 이어집니다. 11월 달에는 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또 12월에는 이제 올해 똑같이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큰 이슈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IPO 관련해서는 엘로우 모바일하고요, 토니모리,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업체들이죠. 그리고 이제 NS 홈쇼핑 예정되어 있고요. SK 루브리컨츠도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연간 일정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이제 산업 리포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산업 리포트를 봤더니 하나대투 증권에서 나왔던 건축 자재, 건자재 업사이클 시작합니다 였습니다. 이 최상욱 연구원은 올해 이 확정 분양이 32만 5천 호로 호황을 보일 것이라면서 고가의 건자재 시장 성장을 전망했는데, 관심 종목으로는
KCC 하고요. 동아기업, LG 하우시스 이런 정도 제시했습니다. 건축 자재 쪽은 한 7위권에도 또 올라와 있고 해서 건설주 10위권에도 있네요. 건설주에 대해서 상당히 클릭수가 좀 많았던 부분도 오늘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건설업종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건설주는 부진했었고 건자재는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사이클이 이어질지 아니면 같이 좀 올라가는 시황이 전개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 보는 남자였습니다.